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 불 꺼진 연구실에서 한 연구원이 스포이드를 들고 고독한 사투를 벌이며 유전자를 옮깁니다. 사람이 무려 6개월 동안 밤을 새워야 겨우 만들 수 있었던 정교한 유전자 결과물을 로봇은 단 3일 만에 끝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90% 이상의 경이로운 성공률을 보여주는 이 로봇 팔의 움직임은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2040년이면 5영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자본의 미국과 무서운 추격의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하는 생명체의 설계도이자 모든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우리의 눈 색깔이나 키가 얼마나 클지와 같은 수많은 정보가 이 작은 유전자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 정교한 레시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미생물에게 비타민을 생산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 미생물 공장을 통해 비타민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합성 생물학의 핵심입니다.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전자를 마치 퍼즐처럼 정확한 순서대로 정교하게 조립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가구 설명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듯 유전자 A부터 D까지를 정확한 위치에 배열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공장에서 가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직접 깎아 만드는 장인의 방식과도 같아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스포이드를 들고 유전자를 한 방울씩 옮기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지루하게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고단한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재현성의 위기가 발생하여 과학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자동으로 조립하는 지능형 공장인 바이오 파운드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나 TSMC가 반도체 칩을 정밀하게 찍어내듯 바이오 파운드리는 유전자 설계도만 있으면 자동으로 생명 부품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손을 잡고 최적의 유전자 조합을 찾아내며 사람이 스포이드로 하던 모든 과정을 기계가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로봇만 있다고 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컴퓨터에 윈도우 같은 독자적인 운영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혁신적인 운영 체제인 에피모딜러 기술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며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의 가장 밑바닥에는 커넥터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영리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커넥터란 유전자의 양쪽 끝에 붙이는 아주 짧은 DNA 조각인데 이것이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석 블록 장난감인 맥포머스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블록 끝에 자석이 있어서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면 척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유전자들도 그렇게 연결됩니다. 유전자 A와 B의 끝에 각각 전용 커넥터를 붙여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순서를 찾아 조립되는 원리입니다. 기존 방식은 가구를 만들 때 일일이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아 하나씩 이어붙이는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유전자 하나를 붙이고 확인한 뒤 다음 것을 붙여야 했기에 8개를 조립하려면 최소 8번의 공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에피모딜러는 8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섞어 넣기만 하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 조립을 완성합니다. 덕분에 몇 달 혹은 1년이 걸리던 지루한 작업을 단 72시간, 즉 3일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므로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며 성공률은 무려 90%를 훌쩍 상회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의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 우리 몸에 좋은 베타카로틴 생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주황색 색소이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건강 보조제 등에 널리 쓰입니다. 연구팀은 에피모딜러를 활용하여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효모균주를 제작했습니다. 무려 120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 버전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120가지 조합을 만드는 데만 수년이 걸렸겠지만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험 결과 CRTI라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세기가 전체 베타카로틴 생산량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임을 밝혀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 수 있었던 고급 정보를 며칠 만에 데이터로 확보한 셈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방대한 실험 데이터는 곧바로 인공지능에게 전달되어 더 정교한 학습의 재료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120가지 조합의 결과를 학습하면 다음번에는 어떤 조합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지 스스로 예측합니다. 이제 로봇이 실험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하며 다시 로봇이 움직이는 완벽한 학습형 자동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합성 생물학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27조 원으로 집계되며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뒤흔들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3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인류의 미래 경제를 주도할 핵심 산업이 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22.4%라는 속도는 10년 만에 시장이 무려 7.5배 커진다는 의미로 이는 다른 어떤 첨단 산업보다도 압도적인 성장세입니다. 2040년경에는 맥킨지 분석에 따라 최대 5영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5영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인 GDP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바이오 기술 하나가 국가 경제를 압도하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고령화와 높은 수요 덕분에 2035년까지 전 세계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핵심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자동화 기술을 갖추고 있어 에피모딜러와 결합했을 때 가장 완벽한 제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혁신 기술이 적용될 첫 번째 분야인 신약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과 수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에피모딜러를 활용하면 수만 가지의 유전자 조합을 동시에 테스트하여 최적의 약물 후보를 임상 전에 미리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유전자 회로를 빠르게 설계할 수 있어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 시대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친환경 소재 생산은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생물을 이용한 혁신적인 제조 공법을 지향합니다. 미생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여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게 만듦으로써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뿜는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에피모딜러로 설계된 깨끗한 미생물 공장들이 대신하게 되는 멋진 미래입니다. 또한 합성 생물학으로 개량된 미생물을 활용하면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바이오 연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의약품부터 에너지와 식품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 범용 기술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패권을 쥐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 앞에는 기술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주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5년간 바이오 헬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11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3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인력 공급 부족률이 무려 70%에 육박하여 현장에는 10명이 필요한 자리에 단 3명만이 겨우 일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첨단 바이오 공장을 지어놓아도 이를 가동할 사람이 없다면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에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9년까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은 합성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이 기술을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논문 수와 영향력 면에서 미국을 턱 밑까지 바짝 추격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는 약 2.9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데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분야라 이 정도 차이는 산업의 세대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앞서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 식량과 에너지, 의약품을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정밀 제조 역량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며 에피모딜러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보여준 성공 방정식을 바이오 제조 공정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제조 패권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실험 데이터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연구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표준화 기술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이오 제조 시대를 앞당길 핵심 열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영국 런던 바이오 파운드리의 권위자 폴 프리먼트 교수 또한 한국의 표준화 노력이 개별 연구실 간의 장벽을 허무는 큰 역할을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과거 금속 활자의 발명이 지식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여 르네상스를 이끌었듯 에피모딜러는 이제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금속 활자가 될 것입니다. 한 글자씩 필사하던 시대에서 수천 권을 찍어내는 시대로 넘어갔듯이 유전자 조립 또한 수작업에서 대량 설계와 생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TSMC가 제조를 전담하며 벨리스 산업을 키웠듯 바이오 파운드리는 전 세계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작은 기업들도 설계도만 있으면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원하는 미생물을 즉시 생산할 수 있어 산업 전체의 혁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에피모딜러는 수개월의 수작업을 단 3일로 단축하고 성공률을 90%까지 끌어올리며 대한민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완벽히 마련했습니다. 2040년 5영조 원의 거대한 기회가 기다리는 이 전장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과 표준화 능력을 통해 미래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건립과 함께 대한민국이 바이오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자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이 샌드위치 위기를 뚫고 바이오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